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올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와 너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세 번째 3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3강의 주제는 T와 F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TF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와서 TF로 앉아 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강의할 때가 너무 재밌는 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제 3주쯤 됐으니까 막 할 말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T가 F한테 이래요. 이 생각도 없는 것들. 반대로 F는 T한테 이럽니다. 이 감정도 없는 것들. 아니에요. 실은요, MBTI가 유행하면서 좀 잘못 쓰여지고 있는, 판단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이 TF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난주에는 S하고 N 이야기를 했었죠. S하고 N은 뭐가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그 사과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과를 보고도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달랐죠.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S하고 N은 대화의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 더 많다? S가 조금 더 많아요. 때문에 S 부모님들은, S 선생님들은, S 목회자분들은 N을 만났을 때 그들의 창의성과 생각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세요.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반대로 직관형 분들이 S를 만났을 때 왜 못 알아들어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S하고 N 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S거든요. 그래서 우리 N들이 S처럼 이야기하는 법을 배울 때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T하고 F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은 것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칠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T는요,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건데요. thinking을 전 논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게 논리냐면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6은 네, 잘 아는 단어죠. 여러분 근데 254 곱하기 24는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럼 만약에 3 곱하기 2는 5다. 맞아요, 틀려요? B. 논리는요, 이 OX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T는요, 아무리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애를 사랑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거야.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충청도 사투리 중에 아니요 뜻 아시나요? T는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긴 걸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아닌 걸 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T예요. 반대로 F는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볼게요. 공감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감 뭐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F는 질문이 많아요. 이 MBTI 수업을 해도요, 끝나고 그래요. 넌 어땠어? 너 맞는 것 같아? 오늘 너무 덥지? 끊임없이 서로 공감하려고 해요. 그러니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좋아, 나는 싫어라고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싫은데도 좋아 그러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F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이 이야기할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잠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알이란 사람이 사람을 크게 4가지 창문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내가 있고요. 세 번째, 내가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넷 중에 보니까 어디가 제일 넓죠? 예,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제일 넓어요. 이건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 하나님과 함께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성숙할 수 있는 내가 많다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하나씩 좀 나눠봅시다. 1번은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남도 나를 잘 모르고요. 2번은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자꾸 남들이 나 안다 그러고요. 3번은 나는 나를 잘 알지만 남들에게 나를 표현해보지 못했고요. 4번은 나도 나를 잘 알고 남도 나를 잘 알아요. 이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4번이에요. 나도 나를 잘 알고 남도 나를 잘 아는 것. 그런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2번부터 보면 외향형. 네, 외향형이 2번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외향형 분들 잔소리 싫으시죠? 목소리가 너무 커. 그때 좀 이렇게 왜 다리를 달그락거리니? 너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왜 자꾸 이래? 근데 왜 자꾸 외향형들에게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할까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외향형은요. 우린 말이 더 빨라요? 생각이 더 빨라요? 말이 더 빨라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드러낸 말들이 많아요. 내가 먼저 해낸 말들이 많아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학교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돼요.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외향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조용히 하래. 걔가 제일 시끄러워요. 아니야 너 말이야 너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러고 또 혼나요. 왜냐하면 외향형들은요.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감동적인 걸 하면 외향형 아이들이 이래요. 나 눈물 나. 그냥 울면 되는데 나 눈물이 난다고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외향형 분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 잔소리해? 라고 하지 맙시다. 왜냐면 제가 만약 여기 뭐가 까맣게 딱 묻었어요. 옆 친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인증샷을 찍는데요. 그런데 좋은 친구라면 가서 누구야? 너 여기 뭐가 묻었어. 그러니까 지워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향형 분들 누군가 나에게 목소리가 크다라든가 왜 그렇게 움직이냐고 물어볼 때 나에게 묻은 이거를 지워주는 이야기해주는 좋은 친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근데 표현하지 않죠. 제가요 디스크 환자예요. 2010년 5월 12일 1시 15분에요. 앉았다 일어나다가 디스크가 왔어요. 처음으로 119에 저를 위해 전화를 했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끌려갔고 가장 오래 입원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실은 3월에 다시 좀 재발을 해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허리 아프다는 건 저에게는 단점이고 어찌 보면 저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숨기고 싶은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 강의를 보시고 온양 한올고등학교가 궁금해지셨어요. 그래서 한올고등학교 오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무거운 악기를 막 들고 가요. 근데 제가 뒤에서 제 가방 메고 쫄리쫄리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뭐야 저 목사 애들 사랑한다 그러더니 지 가방만 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미안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생각했지? 제가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요 저를 바라보고 왜 저래? 저 사람 뭐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의 아픔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무거운 걸 들려 그래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희 학교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무거운 걸 들려 그러면 학생들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목사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들어줘요. 제가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아플 확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것들은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를 보호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온양온천역에 아니면 서울역에 내려서 저 디스크 환자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저희 학생들에게,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3번째 듣는 여러분들에게. 왜요? 여기는 안전하니까요. 이 안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MBTI를 통해 나를 찾고 또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렌즈들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하던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길이가 같은 건 뭐죠? 나예요? 정말요? 다 가예요? 다 똑같아요? 나예요. 누가 봐도 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요. 5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4번째 앉아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뭐래? 정말로요. 이 실험을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래,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2번째 정답 뭐죠? 가요. 그러면요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기 시작해요. 안경을 치켜듭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3번째 정답이 뭐죠? 가요.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4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음 중에서 길이가 같은 건 뭐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이 실험에서 가라고 대답한 학생이 36%, 나라고 대답한 학생이 64%였어요. 이걸 뭐 권위 실험이다, 압박 실험이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MBTI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라고 대답한 학생의 판단의 기준은 뭐였죠? 네, 사람이요. 내 앞에 말한 사람들이요. 나라고 대답한 학생의 판단의 근거는 앞에 있는 이 문제요. 사물이요. 그래서 T하고 F의 차이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T는요. 논리로 판단해요. F는 공감으로 판단해요. 무엇이 옳은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때로 2가지를 다 가지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제가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엽떡 아시죠? 매운 거. 엽기 떡볶이를 먹으러 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은 짜장면 다음에 먹고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도 괜찮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장염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죽을 먹으러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 논리로 판단하기도 하고 공감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너무 아파요. 아파서 학교에 못 가고 직장에 못 갈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막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T? 네네네네. T시죠? 그러면 전화벨이 울려. 느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실은요, T들은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끊으려고 딱 했는데 봤더니 연애할 때로 생각합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연애 초기니까 한번 받아볼까요? 한번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창밖 좀 봐봐. T,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왜? 이 아픈 몸을 움직여서 창밖을 봐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창밖을 자꾸 보라 그래서 창밖을 봤어요. 봤더니 밑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꽃을 한 다발 안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려와 그래요. T,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와 그러시겠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아파요, 제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러니 내가 내려가는 게 더 논리적일까요? 제가 올라오는 게 더 논리적일까요? 네, 제가 올라오는 게 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반대는 어떨까요? F분들 너무 아파요. 누워 있어요. 전화벨이 울려요. 어떠세요? 궁금해요. 왜냐면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전화를 딱 받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어때요?
너무 좋죠.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많은 F들이 이럽니다. 나 아파. 창밖 좀 봐봐. 예, F도 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T의 왜와 F의 왜는 좀 다르죠. T의 왜는 아 왜? F에는 왜? 창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창밖을 봤더니 꽃들 한 다발 안고 얘기해요. 내려와 그래요. F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내려가죠. 왜냐하면 F에게는요. 꽃으로 대변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사랑이에요. 반대로 T,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파요. 여러분 뭐 사가시겠어요? 네, 약 사가시겠죠. 재밌는 건 죽인데 죽은 가운데 둘게요. 한번 봅시다. 데이트 시간이 됐는데 F가 안 왔어요. 전화합니다. 어디야? F가 나 아파. T,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세요? 어쩌라고죠. 난 지금 나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F가 얘기합니다. 나 있잖아. 어제 이불 차고 잤나 봐. 감기 걸렸어. T, 또 어쩌라고 해요. 감기, 나 이미 나왔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우리 F분들 어떠세요? 자꾸 아픈데 왜 자꾸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왜 자꾸 묻는 걸까요? 우리 지금까지 몸만 아팠잖아요. 이제 뭐도 아프기 시작해요? 네, 마음도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왜 자꾸 T는 난 아파 죽겠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왜 자꾸 묻는 걸까요? 뭐 사가려고? 네, 약 사가려고요. 친데레? 재밌는 건 죽이에요. 여러분 죽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있대요. 여러분 죽 가져가야겠죠. F분들 죽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 예쁘게 가져가실 거예요. 반대로 T, 만들어 가시겠어요? 사가시겠어요? 사가실 거죠. 논리적으로 내가 만든 게 맛있어요? 죽집이 맛있어요? 네, 죽집이 맛있어요. 어때 예쁘게 싸가실래요? 그냥 가져가시길래요? 그냥 가져가겠죠. 영양분은 똑같으니까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서로 울 때도 좀 달라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고 T, F 중에 누가 더 잘 울까요? 네. 둘 다 잘 울 수 있어요. 근데 F가 좀 더 울 확률이 크죠. 네. 먼저 T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운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T, 왜 우셨어요? 네. 그렇죠. T는요. 그때 뭐가 슬펐다라고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T는 울면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울지? 아, 난 그것 때문에 운 거야 라고 이유를 생각해내거든요. 반대로 F는 3번 웁니다. 첫 번째, 그냥 울어요. 눈물이 났어요. 일단 눈물이 나요. 두 번째,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어요. 세 번째,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T, 나 안 슬펐어요. 근데 옆 사람이 울어요. T 무슨 생각하죠? 쟤 왜 울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F, 난 안 슬펐어요. 옆 사람이 울어요. 어때요? 정말 슬퍼져요. 그게 달라요. T와 F의 차이죠. 아까 제가 꽃이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꽃처럼 눈물 흘리는 것처럼 F가 잘 받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상처예요. 제가 지금부터 F가 상처받는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 터이니 이게 왜 상처받을 만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게 핸드폰이라고 할게요. 비 온다. 우산 갖고 왔어? 어우 좋겠다. 나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네, 안 갖고 왔어요. 너 저녁 때 뭐해? 그럼 알지. 그래. 하고 끊었어요. 우리 F분들 속상하시죠? 이제 T들만 대답하시면 돼요. T들만.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시면 답 달아보세요. 도대체 F가 왜 속상한 걸까요? F가 왜 속상한 걸까요? 네. 안 가서 땡. 우산 안 만나서 땡. 마음 몰라줘서 뭐 그 정도는 한 30점 정도 드릴까요? T분들 좀 멘붕이시죠? 이게 도대체 왜 F는 속상한 걸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F끼리 통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F끼리 전화하는 거예요. 우산 갖고 왔어? 그럼 F는요. 응, 너는? 이라고 되물어봐줘요. 근데 T는요. Q&A 해요. Question and answer. 우산 갖고 왔어? 응.
잘했지. 대답했잖아요. 그 다음에 F는 너 저녁 때 뭐해? 그러면 그래. 왜? 너 혼자 가야 돼? 큰일 났네.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F가 생각해도 이거 절대 깰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깰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곤혹스러워해요. 상대방이. 그럼 F 뭐라고 얘기해요? 응, 괜찮아. 일 다 마치고 와. 끝나고 꼭 전화해. 그러고 전화 끊고 좋아해요. 여러분, 절대로 안 가서가 아니에요. F가 속상한 이유는 내가 지금 우산이 없어 곤혹스럽다는 나의 마음을 공감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공감받고 싶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예요. 근데 T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 가서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전화 끊자마자 얘 또 삐졌다. 그리고 전화합니다. 왜? 갈까? 그러면 F 뭐라 그러죠? 됐어, 오지 마. 그럼 T 뭐라 그래요? 간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명약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칭찬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성도님들, 칭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가? 먼저 T한테 해야 되는 칭찬이에요. T들은요, 논리적으로 이게 왜 좋은지를 듣기 원해요. 요게 학생이 쓴 수행평가라고 할게요. 제가 칭찬해 봅니다. T한테는 이렇게 칭찬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T는요, 꼭 칭찬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색, 오감이란 요 단어라고 할게요. 요 부분이라고 할게요. 제가 칭찬하는, 이거 정말 칭찬이에요. 마음에 들어. 잘했어. 구성도 괜찮고. 편집도 잘했고. 잘했어. 오케이. 됐어. 툭 던지고 갔어요. 우리 F분들,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정말로요, 학생들한테 물어본 F한테는요, 이건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T분들 어떠세요? 칭찬이죠. 특별히 제가 T 잡을 때, 요거 잡을 때 어떠셨어요? 오색 오감 잡을 때 어떠셨어요? 대박, A야! 그러셨죠. 너무 다르죠. 왜냐면 F한테는요, 이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된 거예요. 그럼 F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F한테는 이렇게 칭찬하면 돼요. 이야, 우와, 야. 그럼 F는요, 우와! 난리가 나요. 왜냐면 공감받았거든요. 둘이 너무 다르죠. 왜 다른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질문을 들었을 때 T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얼굴이 굳어요. 뭐랑 똑같냐면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T한테 질문을 하면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논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표정이 약간 정색을 해요. 반대로 F는 안타까운 게 그 정색하는 얼굴을 보면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F는 공감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T하고 F한테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T한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너 대학 갈 거지? 보니까 너 수학도 그렇고 영어, 너 단어가 문제가 아니야. 단어도 문제인데 너 좀 기초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법책 너 집에 가면 좀 사서 방학 동안 봐라. 그러면요, 실은 T들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집에 갈 때 뭐 사야겠어요? 예,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문법책을 사야겠어요. 맞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 문법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해석이 막 돼요. 그때쯤 엄마가 물어요. 너희 담임 선생님 어떠니? 우리 담임 선생님 너무 좋아요. F 이해 안 되시죠? 왜냐면 제가 이 역할극을 F들한테는 안 해요. 왜냐면 F들한테, 특별히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맨 앞에 실은 제일 제 이야기 듣고 싶은 친구들이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야, 너 대학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농담인 거 지들도 아는데 눈물이 흘러요. 5년 전에 한번 하는데 앞에 있는 한 명, 뒤에 있는 3명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농담을 안 하거든요. 이 역할극을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친구들은 문제집은 생각도 안 나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선생님이 나 싫어하시나? 나 전학 가야 되나? 큰일 났네. F는 언제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요. 그 수업이 좋을 때, 선생님이 좋을 때, 또 그게 나에게 어떤 성장을 이뤄줄 때, 그럴 때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때 노래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 그랬더니 너 성적 떨어지면 안 한다고, 성적 높이면 이제 내가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100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이 상위권이 된 거예요. 엄마 나 있잖아. 100등 올렸어. 상위권 됐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온양에서 공부 잘하는 건 하나도 소용없어. 그 엄마 T일까요, F일까요? 네, T였어요. 어째 이 T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들 해요? T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일단 오기가 난 T가 있어.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T는 그러면 서울로 이사를 가시든지 온양에 사는 게 내 문제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F는 공부가 안 돼요. 아무래도 엄마는 기뻐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가 가끔 학생들한테 공부시킬 때 또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너 여기 더 잘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할 때 오기가 생겨서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까요? 난 못하겠다라고 포기한 친구들이 더 많을까요? 네, T들도 절반은 포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지난주 숙제 드린 거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너 때문에 행복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숙제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걸 계속 해가시면 돼요. 나를 찾아주시고요, 옆 사람을 같이 대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 때문에 행복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T하고 F, 판단의 근거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쟤는 지금 논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왔구나. 쟤는 공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구나. 그렇게 더 깊게 이해해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